휴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6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을 아주 압박할 수 있는 이재명 정권을 정말 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호재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보면 호재고 국민들로 봐서도 이건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는 선관위를 해체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공소 취소입니다. 이재명 자기재판 공소 취소, 조작 기소라고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그래서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재판에서 판결로 나온 것입니다. 소위 이화영의 연어술 파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어술 파티는 없었다, 위증이다, 징역 4개월 이 실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선관위 해체 부분은 투표용지 부족에서부터 시작이 된, 전체적으로 선거가 부실이 아닌 것이 없었다, 선관위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려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정권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위기인 겁니다. 탄핵이 거론될 정도의 위기인 것이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이재명 정권 이후에 내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여론도 골든크로스가 달성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이재명이 잘 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를 앞섰습니다. 앞으로 8월 17일 민주당의 전당대회입니다. 이 전당대회를 놓고도 이재명과 정청래의 충돌입니다.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들의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권력 다툼입니다. 이게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그래도 8월 17일 정도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이 절호의 기회, 이 두 가지를 놓고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한동훈과 오세훈입니다. 한동훈과 오세훈이 어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화영의 연어술 파티, 이건 위증이다, 이건 거짓말이었다. 이화영 자기가 원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한동훈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판결로도 나왔다. 연어술판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 그러면 그동안 국정조사 청문회 박상용 검사를 때려잡기 위해서 징계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 의원들이 몰려가서 수원지검 앞에 몰려가서 여기에서 술을 샀다, 이제 검증이 모두 다 됐다,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판결로 나온 겁니다. 물론 1심 판결이지만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배심원들이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한동훈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재명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박상용을 징계할 거냐? 이런 상황인데도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냐? 이재명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허물고 있다.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심판해야 한다. 끝내야 한다. 한동훈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저 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입니다. 저걸 선거 뒤로 미뤘습니다. 저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작기소 특검법인데, 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 거냐 주지 않을 거냐, 이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쟁점입니다. 이재명은 이거 밀어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연어술 파티, 이게 판결로 위증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다른 내용도 있지 않느냐.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국회에서 여는 청문회에 나온 것도 정치 중립 위반 아니냐, 갖가지 트집을 잡습니다. 핵심 사유가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트집을 잡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죠. 이재명이 자기 재판은 없애야 한다, 저걸 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국민들 앞에 거짓말한 꼴입니다. 거짓 쇼를 벌인 것입니다. 지금 박상용도 징계하면 안 되고
이재명의 조작 기소 이것도 다 무너진 겁니다. 대북 송금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건 계속 추진을 하면 이재명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협조하는 세력이 나오게 될 거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에 의해서 뭐 거의 이 집단 몰매를 맡고 있는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쪽에 의원들도 여기에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였다. 대북 송금.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런 뭐 거짓 선동이 다 이제 다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탄핵할 수밖에는 없다. 박상용 징계를 당장 중단하라. 이재명의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라. 그런데 이재명은 중단하지 못할 겁니다. 법무부에서 박상용 징계를 계속 트집을 잡아서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박상용은 오히려 이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고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한동훈이 가장 앞장서서 싸워왔고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싸워갈 것이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함께 싸워가야 한다. 이 부분으로 잘 싸우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재명 재판을 재개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받쳐준다면 이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이재명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또 하나는 선관위 해체입니다.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이 어제 한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세훈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장동혁을 피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다. 장동혁이 지방만 돌다가 마지막에는 서울까지 올라왔다. 장동혁이 서울에 출몰했다라고 해서 자기 캠프에서 이 일정을 장동혁과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일정을 짠다고 장동혁 피해 다닌다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나경원이 재선거를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이 노련하게 나경원이 자기가 미워서 오세훈이 미워서 이런 주장을 한 건 아니라고 본다. 올림픽 공원에 모였던 그 젊은이들 거기에 화답하는 차원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이 초점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관위 부분 재선거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묻는데 서울시장 저게 재선거까지 갈 것이냐. 일단 선관위는 부인할 겁니다. 거부할 겁니다. 소청에 대해서. 재판을 가게 되면 저게 결정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재선거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예상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일부 시의원, 구의원은 재선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올림픽 공원의 시위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올림픽 공원은 다 빠져나와서 홍대 앞에서 따로 시위를 하고 완전히 이제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 재선거와는 완전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이번에. 선관위 해체입니다. 선관위 이 해체 부분을 놓고 전체적인 부실선거, 그 책임은 이재명 정권이 다 덮어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이 내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으로 기대가 몰리고 있는 것이죠. 오세훈이 처음부터 재선거는 아니다. 이건 부실선거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가면 이 젊은이들의 분노를 온전히 떠안을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맞습니다. 이재명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를 했습니다. 개헌에 물꼬가 트이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긴 한데 선관위 부분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또 이게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독립기관입니다. 어차피 선관위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개헌도 필요할 것이다. 원포인트 개헌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그 전에 지금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법안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한동훈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을 해야 합니다. 합수본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특검을 국민의힘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이재명이 받아들이도록 해서 특검까지 가고 또 필요하면 원포인트 헌법 개정, 선관위에 대해서만 그 다음 각종 선관위 관련법을 모두 다 뜯어 고쳐야 할 겁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연어술 파티는 없었다. 이재명 자기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저건 탄핵감이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밀어붙이게 될 겁니다. 이 전당대회 이재명과 정청래의 전쟁 저 과정에서도 저 부분이 논의가 될 겁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또 한 번 뒤집어질 것이다. 그 다음 선관위 부분입니다. 이미 선관위 부분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권은 치명상을 당했고 이 선관위 부분을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딱 분리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검, 그 다음 각종 법안을 개정을 하고 새로 만들고 원포인트 헌법 개정까지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도해 나간다면 이재명 정권은 레인덕을 지나서 굉장히 붕괴될 수 있는 이런 위기로 몰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과 오세훈이 거의 매일같이 메시지를 내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장동혁 대표의 퇴진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정점식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당무에 복귀할 이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동혁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버티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매일같이 장동혁 퇴진, 당 쇄신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것이 이게 갈등이 아니고 당을 쇄신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금 모여있는 이 지지율을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걸 분열이나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갈등입니다. 소모적인 갈등입니다. 사람 바꾸기죠. 근데 국민의힘의 당 쇄신, 당 지도부 퇴진 책임을 지고 이거는 발전적인 갈등입니다. 이런 발전적인 갈등은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모이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오세훈이라고 하는 그 선거 결과입니다. 또 선관위 부분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바꿔낼 것이다. 이 기대가 모여 있는 겁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런 갈등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 대표가 정책위 의장으로 박수영을 임명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부산의 박수영입니다. 박수영이 지금 이 정책위 의장을 맡는 게 자기 개인으로도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또 찐윤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점식을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7표 차이긴 했지만 찐윤들도 이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에 강성 당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로 갈 거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 쇄신을 위해서 당 쇄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저 기대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스템인데 제도 개혁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내년 2월 전에 전당대회를 열면 장동혁의 남은 임기만 채워야 한다. 이게 다음 총선까지 갈 수가 없다. 이게 참 애매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당원 당규를 고쳐야 할 부분 아니냐라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지금 당심과 민심의 괴리 부분입니다. 이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라고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이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 경선 룰을 고치는 것 이런 것도 쇄신안이 될 겁니다. 이런 걸 의논하는데 사실은 비대위 체제로 가서 충분히 당을 쇄신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좋습니다. 가장 합리적이죠. 그런데 지금도 안 되는 걸 또 그동안 비대위를 10번 가까이 했습니다.
최근에 한 6, 7년 동안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10번 가까이 했습니다. 잘 된 적이 없습니다. 또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이걸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 8월 임기까지 전당대회라도 당헌 당규를 고치지 못한다면 고치는 게 더 좋은데, 그래도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 맞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 얼굴로 이 국민들의 기대를 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점식이 조기 전당대회, 장동혁이 언제 물러날 것이냐, 장동혁을 지지하는 이제 굉장히 축소됐을 걸로 보입니다. 일부 그 강성 당원들도 있고 또 찐윤들도 있습니다. 오세훈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찐윤들의 체면도 있고 자기들 자존심도 있으니까 장동혁 볼성사납게 쫓겨나는 이런 퇴진은 원하지 않을 거다.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인데 질서 있는 퇴진이 솔직히 정치적 수사지 퇴진이면 퇴진인 거지 무슨 질서가 있고 질서가 없고 버티기죠. 그냥 이제 그 뒤에 비대위로 갈 거냐 조기 전당대회냐, 비대위로 가서 답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쇄신을 해낼 수 있겠느냐. 조기 전당대회로 가서 사람을 바꿔야 한다. 그게 하루하루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골든타임, 절호의 기회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도 일어났고 이 국민들의 기대도 모였고 국민의힘으로 또 강력한 무기 2개가 생긴 겁니다. 연합술 파티는 없었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런데도 박상용을 징계하고 이런데도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을 할 거냐? 탄핵갑니다. 선관위 해체, 이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쥐었습니다. 국정조사도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해야 합니다. 선관위 법을 바꾸는 것 국민의힘의 주도로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딸려오게 될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쥐고 국민들의 기대도 모여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살려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많은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 가장 앞자리에 한동훈과 오세훈이 서 있다. 주목을 받고 있다. 주도권을 쥐고 있다. 라는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오전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